소설 쓰는 것하고 소설집을 읽는 것하고는 약간 별개의 작업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정소설가도 이번에 소설집을 보면서 소설집을 묶는 시점에서야 내 소설에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뭐 혹은 자기 소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본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겠어요. 첫 번째 소설집을 엮었을 때는 그냥 보통 단편집으로 모든 소설이 모이기까지 한 2, 3년 정도가 걸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써놓았던 단편들이 역습을 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고 이물스럽고, 그래서 두 번째 소설집도 물론 그랬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뭐랄까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하면 너무 애매하긴 한데, 말씀하신 패턴에 관한 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반복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인지를 했어요.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죽은 사람들이 자주 전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말버릇이라거나 이런 걸 좀 인지를 하게 돼서 뭐랄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대견하기도 하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또 묶었구나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네요. 소설을 쓰건 시를 쓰건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는 되게 많잖아요. 이게 써보고 나니 쓰다 보니 이게 너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약간 지금 거기에서 무기력을 느끼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꾸준히 쓰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도 짧게 끝났지만 바로 그 이후에 작품들을 계속 꾸준히 발표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꾸준히 쓸 수 있는 어떤 힘이랄까? 그런 것 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다른 거 할 게 없었어요. 다른 게 할 게 없었고 지금은 상당히 건강해졌지만 그때는 제가 몸무게가 41, 42 이랬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 뭔가 힘을 써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책을 읽고 문장을 써보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겁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일단 쓰고 보니 제 경우에는 한번 시작을 했더니 더는 쓰지 않는 걸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계속 꾸준히 썼던 거고요. 딴 생각 안 하고 썼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데니드미터에 나오는 어떤 문장이 똑같이 낙하다라는 데서 등장하죠. 네. 되게 특이했는데, 세계의 정의 하나의 직선이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약간 뭐 아까 환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장 자체가 되게 환상 같다. 뭔가 이게 뭐지? 라는 느낌 같은 거, 기이한 느낌, 이 문장은 뭐지? 라는 생각이 좀 읽으면서 들었었는데, 그것도 뭐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라 뼈도에서도 이제 또 낙하다에서 나왔던 어떤 장치랄까? 뭐 그게 또 반복이 되죠. 개수대에 구멍이 없는 개수대가 또 반복으로 등장하고 하는데, 이게 약간 그러면서 이제 등장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읽다가 이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좀 다른 단편에서 반복해서 쓰고 있을까라는 좀 느낌과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좀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세계의 정의 하나의 직선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항상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사실 평면 정의가 사실 이렇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읽으시고 황당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평면을 그리라는데 어떤 평면인지 그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장을 낙하하다에서 영문도 모르고 그냥 밑도 없이 끝도 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는 화자가 느끼는 뭐랄까 고독감, 그리고 뭔가 당황스러움, 이런 걸 표현하기에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낙하하다에 등장하는 화자는 데니드비토에 잠깐 등장을 해요. 데니드비토의 그 유라가 화자 데니드비토의 원령이 사는 유도씨의 집에 잠깐 등장하는 부스러기로 등장해서 이 평면의 정의를 읽다가 사라지거든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린 상태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 말만
이것만 기억이 남아서 이것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부스러기인데 쓸 때는 베니드ик트를 먼저 썼는데 그 쓸 때는 나중에 이걸 갖고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쓴 건 아니고 근데 써놓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그 부스러기가. 그래서 이 부스러기가 뭔가 얘기를 못한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못한 잠깐 스쳐가는 그 부스러기를 화자로 이거는 좀 불러낸 그런 단편이 낙하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편집에 놓긴 소설들을 쓸 때 유난히 그런 경험이 좀 많았는데 이미 쓴 소설에서 잠깐 등장했던 사물이나 사람이 소설을 끝낸 뒤에도 계속 마음에 남아서 다시 한번 흥망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잦았어요. 그래서 동일한 배경이 뼈도독이라는 단편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황정시 소설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것과 연결되어서 혹은 문학의 정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얘기하는 방향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낙하하다는 소설도 왠지 모르게 어떤 현실적인 어떤 분위기, 요즘에 어떤 젊은 세대가 느끼는 어떤 무력과 허무함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한겨레에서가 어떤 기자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더라고요. 황정시 소설에 드러나는 어떤 탈탈만한 세대의 감정 이렇게도 표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본인 소설을 가지고 많이 그런 사회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대할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첫 번째 단편집으로 묶일 단편들을 쓸 때만 해도 문학의 사회성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그랬는데 베개 그림자 이후에 유독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 좀 격한 질문 같은 경우는 소설을 아무리 읽어도 세계가 달라지지 않는다. 대체 소설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절망하게 된다,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고 작년에 그 질문에 관해서 굉장히 열심히 생각을 나름 했어요. 뭔가 베개 그림자 이후의 소설의 문학의 정치성, 사회성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이런 게 문학의 정치성이고 사회성인가? 그러면 대체 그게 뭘까라는 걸 열심히 생각을 하다가 그게 마치 어딘가에 따로 떨어져 있는 덩어리인 것처럼 그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개미집 같은 데 빠져가지고 작년 한 해 단편 들고 단편 딱 하나 쓰고 작업을 전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왜냐하면 소설이라는 게 저는 제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너무 도저히 발대는 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계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계가 참 허술하고 너무 참혹하고 이러니까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소설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의 무력감을 느끼면서 내가 대체 왜 쓰는가를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막 해댔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뉘앙스가 달라져서 처음에는 그래 나는 왜 쓰는가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그래 너 왜 쓰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정말 짙게 맛보고 일단은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많이 헤맸어요. 작년 한 해 이렇게 헤맸는데 이제 적지 않은 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베개 그림자를 읽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공간을 더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가 없게 됐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저 공간에 사실은 예전에 누가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고
저기가 어떤 공간이었고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3번, 4번 이렇게 차츰차츰 접하면서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남의 생각, 자기 자신의 생각조차도 바꿔먹기가 힘든데 남한테 야, 이 세계가 정말 문제 있지 않니? 이거 좀 생각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은 뭐 제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강요가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만 소설이라는 간접 체험을 통해서 글 쓰는 사람 자체가 그랬던 것처럼 뭔가 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태 세계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 관해서 어떤 텍스트를 예를 들어 소설을 접하고 소설이나 시를 접하고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내가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순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다시 열심히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소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소설에서의 당신이 쓰는 소설에서의 문학성과 정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좀 해주시면 안 되는 질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아무리 현실과 멀어져 보이는 텍스트라도 나름의 현실과 나름의 사회성과 나름의 정치성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어의 속성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